좋아요, 구독. 또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앞으로 또 실적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만한 좀 특징적인 기업이 있을까요? 지금 뭐 기대가 될 만한 부분들은 화장품 섹터가 그나마 잘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 잘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자동차 섹터를 시장에 과연 뭐 조명을 할 것인가.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네네. 네. 그러니까 완성차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운 오리 새끼가 돼가지고 네. 실적이 잘 나오도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챗GPT 이 부분에서 IT로 조금 치였었고, 그리고 2차 전지 때문에 치였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넘어와서도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대형주보다 또 중소형 쪽으로 시장을 보다 보니까 완성차를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많지만은 결국 시장에서 조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관건인데, 뭐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화장품은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조명하지 않지만 계속 꾸준히 좋게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CNC 인터내셔널인지 그리고 IPML SC, 결국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 좋은 종목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탈중국을 진행하게 되면서 북미 쪽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이제 매출을 다변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뭐 그런 혜택을 본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 크긴 종목이 좀 크긴 한데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느리지만 천천히 탈중국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바닥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잘 나오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좀 더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TSMC 실적 발표가 되게 되면서 이 반도체 소부장 쪽이 초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강세를 안 보인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좀 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만약에 이 SK하이닉스 어떤 그 실적 효과가 발생된다라면은 또 이제 테마에서 섹터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방송 초반에 브리핑을 드렸듯이 계속해서 더 순환매 대응을 발빠르게 해야 되는 그런 전략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적 시즌에 바라보면 좋을 만한 섹터까지 좀 짚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또 제약 바이오 섹터도 바라볼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사님, 이제 네. 고금리 좀 직격탄을 맞았던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제 또 실적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반등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는 오늘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 제약 바이오주의 향방이 좀 결정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한 40% 정도는 나와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한 40%대 영업이익이 나오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올해 예상되는 뭐 영업이익 기준도 한 40%대 이 정도로 유지하기 때문에 바이오주 중에서는 실적 기반이 되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 더해져서 지금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도 최종 합병 같은 경우가 한 차례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투자가 되었던 뭐 최근에 하나의 트렌드인 뭐 ADC 쪽의 익수다라는 기업에 지분을 45% 투자해 놓은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던 재고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매출 원가 부분에서 개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주 친화 정책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부정보다는 긍정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임상 3상 같은 경우를 성공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 수출 외에 임상의 성공 같은 경우를 진행하는 기업들 또는 여기 더해져서 가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한 기업들은 뭐 삼일제약이라든지 이러한 좀 중소형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추려서 보시면 뭐 제약바이오 군들 중에서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런데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외국인들이 HLB는 많이 팔고 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고 있단 말이죠. 이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차이점이 나타나는 배경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답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적. 끝났나요? 네. 네. 그 이제 임상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독 보도에서 나온 부분들이 어저께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찐 외국인하고 그 까만 머리 외국인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진짜 이제 뭐 가치 투자를 한다라면은 물론 HLB라는 기업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뭐 눈에 보이는 본질적 가치가 결국 실적이잖아요. 실적 기반에서 뭐 PSR, PBR, PR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좀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숙제가 좀 있다고 봐지는 것들이
그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90만 원 돌파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PR로 보게 되면은 아직도 고포 영역에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실적의 어떤 성장세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외국인 수급도 뭐 계속 지속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아마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단독 보도 나오고 임상 이슈도 있었는데 이게 코스피 이전 이슈도 있잖아요. 네. 아마 그런 것과 복합적으로 아마 HLB가 좀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뭐 HLB 모르겠어요. HLB 삼성바이오에서 어느 게 더 좋냐라고 여쭤보신다라면은 솔직히 둘 다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권하고 싶지 않은데 본질적 가치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HLB보다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뭐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추측은 좀 드네요. 네, 어떻게 좀 이유가 나타나는지까지 정리를 해주셨고 또 이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 네. 한올 바이오파마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실적이 발표됐는데 지난해 순이익이 1,292%나 급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더라고요. 주가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지금 주가 반응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올바이오파마 실적 발표 후에는 주가는 그렇게 반응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뭐 실적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기술적으로 보면 뭐 지켜야 할 가격대 같은 경우는 33,000원대 이 정도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강했던 시기가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 같은 경우가 기술 수출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었고 그다음에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서 임상에 대한 진행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한올바이오파마를 지켜보고 계신 분들은 해외 이뮤노반트라는 기업도 함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주가 흐름이 한 37불에서 한 45불 정도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가 한 40불대 이상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한올바이오파마의 주가 반응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